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경쟁력 있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선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3D 프린터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고객의 니즈, 즉 수요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고객 니즈 파악은 시장 분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시장조사 보고서나 법규 검토 보고서 및 기술 비교 검토 보고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3D 프린팅 시장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3D 프린팅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양한 산업체에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워홀러스 리포트 2014년에 따르면 3D 프린팅 산업 규모는 2013년 약 3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2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2020년에는 21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니 3D 프린팅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요. 와, 엄청난 성장이 예고된 진짜 차세대 산업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만큼 3D 프린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3D 프린팅 법규와 규제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3D 프린팅으로 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3차원 CAD 모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든 다음 그것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 3D 프린팅 기술 비교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미국 재료 시험 학회에서 정의한 규정인 ASTM F2792 기준으로 3D 프린팅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그 기술들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먼저 첫째, 수조 광경화 기술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특징으로는 용기 안에 담긴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주사하여 선택적으로 경화시키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에서도 알려주세요. 장점으로는 광학적으로 해상도 및 정밀도가 매우 높은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반면 출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장치가 복잡해지면 제작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럼 강사님, 두 번째 기술은 재료 분사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재료 분사가 두 번째 설명할 기술 비교 대상이 맞습니다. 이는 광경화성 수지나 왁스 등의 액체 재료를 미세한 방울로 만들어 선택적으로 도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재료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재료 분사 방식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장점은 뭔가요? 이 재료 분사의 장점을 서포트가 제거가 쉽고 복잡한 내부 형상의 제품 제작도 가능하지만 재료가 수백 개의 노즐을 통해서 분사되며 헤드와 플랫폼의 위치가 매우 정밀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스템의 제어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인 재료 압출 방식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님, 혹시 재료 압출 방식 기술이 FDM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고체 상태의 열 가소성 수지를 필라멘트 모양으로 만들어
용융 압출 헤드에서 녹이면서 노즐을 통해 압출시켜 모델을 적층 조형하는 FDM 기술이 맞습니다. 네, 다음은 분말 용접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분말 용접은 평평하게 놓인 분말 위에 열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가해서 분말을 국부적으로 용융시켜 접합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재료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습니다. 단 재료가 분말이므로 출력물의 표면 거칠기가 좋지 않겠죠. 특히 금속 분말은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착제 분사로 넘어가면 될까요? 참, 그 접착제 분사랑 분말 용접 기술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접착제 분사를 살펴볼 것인데 말한 대로 베드 위에 분말을 이용하는 것은 분말 용접 기술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접착제 분사에서는 열 에너지 대신 접착제를 분사하는 것이라 조금 다릅니다. 여섯 번째인 방향성 에너지 침착의 특장단점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방향성 에너지 침착은 열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해서 재료를 녹여 침착시키는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 분말입니다. 이에 장단점은 금속 분말 용접과 다르게 성형하고자 하는 위치에 재료를 직접 분사하므로 기접판 위에서도 3차원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지만 출력물 표면 거칠기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재 적층 방식입니다. 네, 강사님. 제가 판재 적층에 대해 아는 특징과 장단점 소개해 봐도 될까요? 그러면 판재 적층은 얇은 판 형태의 재료를 단면으로 자른 후 층층이 붙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제품의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저렴한 가격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 대형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밀도가 다른 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또 사용 가능한 재료가 한정적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학습을 하셨네요. 모두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는 시장 조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 기록하는 것을 시장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규 검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검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술 검토 보고서는 제품의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기술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네, 시장조사 보고서와 법규 검토 보고서 그리고 기술 검토 보고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요구가 되는군요. 네, 그럼 직접 배운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어떤 순서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수행 순서는 첫째, 수집된 자료들을 직접 검토해 봅시다. 먼저 개발 대상이 되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기준으로 그 3D 프린터에 대해 분석하면 될까요? 우선 어떤 출력물을 얻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희망사항이 있는지, 또 기대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죠. 아마도 한계점이나 제약 조건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또는 제시사항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개발 대상이 되는 3D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개발 대상의 3D 프린터에 대해 분석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또 필요로 할까요? 이제는 요구되는 설계 예상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선생님, 그럼 정리한 3D에 대한 프린터의 각 기준에 따라서 분석해보고 설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도 파악했다면 검토 단계는 다 끝난 걸까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3D 프린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개발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죠. 네, 표를 정리할 때 이처럼 3D 프린터 공정별로 재료와 제품별 또 특성대로 정리해 놓으면 훨씬 보기 좋겠죠. 예. 그리고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저작권 및 출처를 표시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출처 부분 잊지 않았네요. 그리고 꼭 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 막대형, 차트 등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